자,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2022 타경 1650입니다. 1650 홍성지원의 이것도 23년 5월 30일 10시입니다. 주택으로 해서 385평인데 여기는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가 전부 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감정가격이 얼마죠? 7억 9천이 2억 7천4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몇 평이죠? 380 몇 평인데 292억 7,990만 원이라는 얘기는 거의 200만 원 돈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400평이라고 보고 이걸 8억이라고 보면 200만 원씩에 감정된 거 아니에요. 아까 홍성에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도 제가 처음이지만은 또 2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사실 제가 보면 이거는 제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동네가 옛날부터 있던 동네 같아가지고 지적성은 한 개도 도로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건축법상 제가 도로를 강의할 때 얘기하는 여기는 마을 안길로 형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아주 중심적인 곳인데 마을 안길이에요. 마을 안길에 핵심 문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에 건축허가는 내줘요. 안길이 오랫동안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마을 안길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분양하는 주택은 안 해줘요. 분양하는 주택은. 그럼 모르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됐기 때문에 분양은 해주는 건데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는 건축 다닐 수는 있지만 남의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핵심적인 약점은 뭐냐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일반 주택은 지을 수가 있지만은 분양하는 주택은 다세대 이런 거는 건축허가가 안 내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가서 보면 막상 또 이건 이거 도로에 문제가 없으니까 내주겠다 이럴 수도 있긴 있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고 여러 가지를 낙찰을 받아서 신청해 봤을 때에 마을 안길이고 남의 땅을 이용했을 때는 개인주택이나 이런 거 분양을 하지 않는 그런 건물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데 분양하는 주택은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조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땅이 세 필지인데 세 필지가 뭐냐면 요 땅 하나, 요 땅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 땅 있죠. 요 땅 하나, 세 필지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십시오. 이 땅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건물은 질 수가 있지만 이 자르는 이 필지는 개인적으로 땅을 사용을 못하죠. 일적으로 건물 못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일단은 하게끔 되면 이렇게 나누어서 이 땅은 여기에 합쳐야 되고 이 땅은 여기에 합쳐야 된다는 것이 제일 먼저 제 판단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할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노란 색깔 있죠? 이렇게 노란 색깔 칠해놓은 거 있죠? 이게 이렇게 이 노란 색깔이 감정평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를 표시한 거예요. 자, 이게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를 보시게끔 되면 여기 130-150-350-4,
346-34, 350-6 이렇게 있는데 요건데 지속성 도로 있는 건 한 개도 없죠. 지속성 도로가 없는 요 세 필지를 우리가 낙찰을 받다 보니까 7억 9천짜리가 지금 2억 얼마까지 떨어진 거죠. 항공 사진을 보겠습니다. 항공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땅이 이렇게 뒤에 있는 땅이 이렇게 있는 땅이 이게 한 필지고 여기 지금 빨간 거 쳐놓은 거 있죠? 여기 있는 이 집이 있는 것이 한 필지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게 뭐야? 이렇게가 요게 한 필지예요. 그러니까 현황이 이거는 전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현황이 이거는 뭐야? 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현황 도로 옆에 접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이 200만 원이 가려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지 200만 원 가는 거죠. 현재 전으로 쓰고 있어도 미래에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건물을 못 짓는다 하면은 누가 200만 원짜리 전 사갖고 농사를 짓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주고라도 사갖고 미래에는 건물 짓는 가치가 없이 그냥 농사만 져야 된다는데 100만 원 주고라도 사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땅을 샀을 때 건물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지금 뭐죠?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구역으로 돼 있죠? 하수처리 구역으로 돼 있죠. 하수처리 구역이 뭐 하는 구역이에요? 김 사장님, 하수처리 구역이 뭐 하는 구역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특수 경비 추천물건 가입만 듣지 말고 정규 가지고 좀 들어야 돼. 하수 처리 구역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질 때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그냥 연결시켜서 뽑아오는 구역이 하수 처리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을 질 때 뭘 안 만들어도 된다고요? 정화조.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정화조.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오수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는 옆에 무조건 아니라 이 하수 종말 처리장 지나는 배수가 지나가야지 거기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수 처리 구역으로 있어도 다른 사회의 땅을 지나가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다 연결시키지 못하면 내가 정화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성군 건축조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45조에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려면은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까지 연결시키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땅에서부터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남의 땅이면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건축법 45조에 있습니다. 근데 45조에 보면 남의 땅이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남의 땅을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현황 도로를 가지고 사용승낙 도로를 써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례를 보는 거죠. 조례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법 제45조 1항 제2호 아까 2호는 1호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2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언제 안 받아도 되냐?
주민이 장기간 토용하고 이양하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승인이 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현황도로가 포장돼서 쓰고 있으면서 사용 승인이 되실 때는 그 현황도로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례에 나와 있죠. 현재 주민이 사유는 통로에 건축 허가된 시구된 사실이 있으면서 세워지면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또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 현황도로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개를 보는데 세 개를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낙찰받는 거죠. 이 땅을 낙찰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땅을 낙찰받는데 우리가 350-6이 있죠.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고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350-3도 있고 349-4도 있죠.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349-4나 350-3이나 350-6이 포장이 돼 있으면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지 않고 현황도로 인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350-6입니다. 우리가 낙찰받은 건물 토지 전체지요. 그 여기 350-6이 우리 낙찰받는 건데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50-6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허가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이 아니고 사실상 대지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하면 아까 그 있는 350-6은 대지로 어떤다?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정식 건축허가 난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번엔 뭐죠? 350-3번지죠. 350-3번지가 어딘가 볼까요? 350-3번지죠. 350-3번지입니다. 그렇죠? 350-3번지인데 353번지도 정식으로 건축허가 났죠. 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죠? 이거는 349-4죠. 349-4. 349-4죠. 그러니까 이 건물 전부 다가 정식으로 건축허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지로 바꿨고 여기는 전으로 돼 있지만 건축허가 났는데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한 거고 여기 350-6번지도 건축허가는 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인데 지목변경만 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했다. 이 집은 틀림없는 겁니다. 이 집하고 이 집하고는 이 현황도로를 이용 안 하고 다른 근처에 있는 다른 현황도로를 이용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동네 보면 도로가 한 개도 없죠. 이 앞에도 없고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 동네 자체가 마을 안길로 도로가 없는 동네예요. 동네 자체가. 자, 이게 우리가 낙찰받는 집인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거주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비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든지 팔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맞은편까지 잘라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정원으로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평수를 같이 넓혀서 파는 것이 맞습니다. 뒤편에서 보시면은 이 마을의 뒤쪽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이 밭이죠.
여기 있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까지를 전부 다를 여기에 땅에다 평수를 시켜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 도로와 이 도로는 조금 낮습니다. 여기에 뭐가 보이죠? 하수구 매놀란이죠. 예. 제가 반대쪽에서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죠? 맨홀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배수로 만들어 지나간 게 맞죠? 그 다음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지어져 있는 것도 맞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집도 있고 이 밑에 있는 집도 있는데 여기 좀 낮죠? 그러니까 이 집은 여기 있는 현황도로에서 이쪽에서 출입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도 도로가 없어요. 보면 지적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애 현황도로를 쓰고 있고 이 집은 우리가 낙찰받는 여기에 현황도로를 쓰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현황도로에 접해 있기도 하고 우리 이 뒤에 있는 이쪽의 현황도로도 접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나 다 현황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 집이 땅이 낮죠. 예. 그럼 여기다 집을 짓을 때 배수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보다 높은 쪽으로 물이 흘러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짓을 때 배수를 이쪽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딤돌은 이쪽으로 쓸 수 있고 이해가 가시는 예. 거죠. 저는 건물을 항상 전문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땅을 볼 때 항상 그런 걸 다 보거든요. 같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낙찰받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은 대문이 이쪽에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현황도로 쪽이 아니라 여기도 지적상 도로가 없는 이쪽으로 있고 이게 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현황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대쪽 보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현황도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지적법상 도로를 이용하면 집 하나도 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상 도로가 없어도 현황도로로 마을 안길로 해서 옛날서부터 지어져 있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면은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그 마을 안길이고 다른 사람 또일 때는 다세대 같은 거는 분양하는 데가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근처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우리는 이거 좀 사면은 반을 잘라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필지를 두 필지로 팔을 때에 시가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가 2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저는 200만 원 인정하지 않아요. 뭐 150이 되는지 170이 되는지 100만 원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이 얼마 되는가를 보고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에 80만 원 정도에 팔겠다. 80% 정도에 팔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남기려면 나는 얼마를 쓰면 되겠다는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을 파는데 집값 얼마 쳐줘요 하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 공인중개사가 집값 얼마 칩니다 하는 공인중개사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집은 수리하는 비용은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집 자체 내가 수리를 해서 돈 들였다고 하더라도 땅값에 수리비를 포함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놓으면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서 수리를 해서 월세락도 1년 정도를 우리가 월세는 1년 계약도 하죠. 월세로 1년 계약을 하면서 그 정도 기간을 두고
팔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 수익이 나는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예주지방법원의 2002 타경 4511로 해서 23년 5월 30일 10시에 제주지방법원인데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1억 9,800짜리가 9,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공투로 준비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지분 매각을 할 때는 뭘 가장 중요하게 보라 그랬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 사실 우리 지금 공투에서 지금 그 제주도에 3개를 낙찰을 받고 있죠.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그 에어그룹에 그 빌려주는 걸로 이제 한 달짜리 빌려주는 거를 좀 해서 올서부터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다 나가서 지금 8월 중순까지는 이미 예약이 다 끝나고 벌써 들어와서 지금 우리 수익이 지금 한 210만 원 정도는 지금 쓰는 걸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올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도 또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우리 협재리에 농지 투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현황도로로 있는 포장되어 있는 현황도로가 제주시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를 상대로 도로로 지정하라고 소장을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내놨고 우리 땅을 지나서 1,200평이 경매로 나온 곳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었기 때문에 먼저 달에 그 제주도 갔었을 때 우리 땅에서 그쪽 땅을 옛날에는 현황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거든요. 그럼 아마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면은 지금 감정 가격이 7억 얼마에 지금 시작이 되는데 한 3억 정도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공투해서 그걸 다시 사고 그때쯤이면은 우리 제주시에서 우리 그 도로를 지정하지 않은 것을 도로를 지정하라 이렇게 지정받게끔 되면 우리 땅에서 그 땅까지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 땅도 내가 보면 한 10억짜리 넘어가는 땅이 또 될 거고 우리 땅도 될 건데 그걸 이제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협재리 거. 협재리 거고 우리는 장전리 거는 지금 임대를 줘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투를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제주도에 계신 분에게 이제 제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고 먼저 번에 한번 갔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떨어졌을 때 현장 답사할 때 갔었는데도 제가 가봤더니 바닷가하고 한 70m밖에 안 떨어져서 걸어서 바닷가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김영이라는 곳은 그 바닷가가 그 요트를 대놓고 돌고래가 나오는 걸 구경하러 가는 곳이 김영 바닷가예요. 그리고 아주 바닷가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살 때는 뭘 내가 봐 지분 경매 뭘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라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었을 때 이 집에 바로 맞은편 집이 정원을 잘 만들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그 같이 갔던 수강생이 그 집 가갖고 그 마당이 이쁘고 뭐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는 여자분이 나오셔서 마당 이쁘고 그럼 나무 좀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그 선희 씨가 좀 몇 개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무도 줘서 이렇게 우리 와갖고 우리 애우릅에다가 장정리에다가 이렇게 옮겨다 심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 집에 다시 가서 제가 물어를 보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거기에 80 먹은 노인네가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은 보면 80 먹은 노인네가 주인으로 태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다 가져와도 내보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위치나 다 좋았는데 그것이 명도가 상당히
꺼림직하고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실은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거기 앞에 갔더니 그 맞은편 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가 엊그저께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났더니 그 앞에 그 남편이 사신 아줌마가 거기 노인네 살던 분 일주일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뭐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요양병원으로 그냥 알고 갔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가 우리가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 경매는 둘 중에 하나예요.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팔고 빠져나오는 거. 아니면은 내가 전부 다 사가지고 제3자한테 파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사가지고 에어롭 장전리처럼 빌려주기는 집을 만드는데 이건 집이 두 동입니다. 그러면 자 보면 우리 에어롭 장전리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에어롭 장전리가 우리가 2억 7,600만 원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우리 저기 정 선생님도 투자를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 1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한 3억 8천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이번 달서부터 이제 빌려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270에서 300만 원이 월 들어오는 걸로 지금 예상이 이제 잡히는데 그런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5억 정도에는 얼마든지 팔아줄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중개사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250에서 300 정도가 들어오면은 5억에 자신 있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하게만 만들어 놓으십시오. 해갖고 이제 시작해서 지금 이번 달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게 오피스텔이 있죠. 이 오피스텔이 얼마에 지금 하냐면 싸게 팔리면 2억 5천이고 비싸게 팔리면 2억 7천, 2억 8천 갑니다. 이 오피스텔이 이 태안로에 있는 겁니다. 천능역 태안로에 있는 이 오피스텔이.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월세로 얼마를 주고 있냐면 8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2억 5천에 80만 원이라 하면 5억 투자하면 얼마가 들어오는 거죠? 160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5억 투자에 160이 들어오는 이런 정도는 그 우리 투자자들로 봤을 때 지금 물론 이자가 좀 올랐지만은 이자가 올랐다고 해서 집세는 못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집 올랐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거 진짜 5억 투자에 160이면 수익이 괜찮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3억 8천을 들여가지고 지금 월세가 좀 300에서 27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60이 나온다고 해도 100만, 여기 160보다 1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 더 나오게끔 만들으니까 거기서도 5억 정도면 팔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본자 여기에 지금 보면 9,700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반을 드리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2억을 우리가 주고 사는 거죠. 2억 주고 사서 다시 1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판다고 했을 때 집이 두 동이죠. 집이 두 동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한 동 갖고 빌려주는 겁니다. 집을 두 동을 갖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가 보기에는 장전리는 집이 좋아요. 그 공인중개사 누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걸 사겠다고 했을 때 통나무의 집이 돼가지고 그 사놓고 나면 나중에 보면 한 개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나는 건물을 짓는 것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볼 때 겉에만 썩었지 아니다 해갖고 낙찰을 받고 진짜 겉에 썩은 거 뜯어 보내는 거 내 버리는 비용이 350이 들었어요. 쓰레기로 썩은 것만 뜯어버리고. 근데 그 썩은 거 뜯어버리고 딱 정리해보니까 정보부장님 썩었어요 새 거예요. 괜찮아요. 집은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집보다는 그 집이 좋지만은 그건 한 동 갖고 빌려주는 거고 이거는 그 집보다는 좀 떨어졌지만은 두 동을 갖고 빌려주기 때문에 거의 거기하고 대등한 가격이 같은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에어로에 있는 거는 바닷가하고 한 5km 떨어진 거고 여기는 바닷가하고 70m예요.
위치를 보면 얘가 더 좋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용환하고 김명균인데 98년생이고 62년생이죠. 김용환이 엄마가 여기다가 살고 계시다가 62년생이신데 저기 뭐야 그 뭐 요양병원 가셨다고 지금 그러고 집이 뭐야 두 동이죠 이렇게 한 동 두 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은 비어 있었어요. 보면 잡으십시오. 집이 두 동인데 한 동은 김명균, 한 동은 김용환으로 돼 있죠. 집이 보면 한 필지에 두 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김용환 지분으로 낙찰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법무사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찰받으면 김용환이 거 낙찰받는 거죠. 그럼 여기 김용환이 거를 우리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등기부 요게? 바꿔주겠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에 집이 두 동이 있는데 두 동이 별도로 이름이 돼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땅은 지분으로 갖는 거고 한 동은 어떻게 한다? 집이 한 필지에 두 동이 있는데 이 김용환 지분을 우리가 낙찰받으니까 김용환이 끼우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집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빈집이에요. 빈집인데 내부 감정평가 사항을 찍는 게 이렇게 찍었죠. 근데 요거는 뒤에 그 왜 노인네가 살고 있던 집이거든요. 살고 있던 집인데 이렇게 생겼죠. 살고 있는데 근데 요 양반이 가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단은 들어가서 우리 집을 사용하면서 이 나머지 2분의 1 지분도 협상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우리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공투 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투 모집은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설정을 해주고 잔금을 낸 때에 돈 내는 것만을 설정을 해주고 저희가 년 10%로 이자를 주는 거라 해서 나는 그냥 이자로 받겠습니다. 공투 모집. 나는 그냥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 내가 낼 테니까 다 끝나서 나중에 앞집도 마저 사고 그 월세 주는 걸로 받다가 팔았을 때에 내가 얼마 돈을 마진으로 같이 갖겠습니다 하는 걸로도 투자를 받게끔 해서 뭐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하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안 팔고 있다 보니까 돈이 잠기는 게 오래되더라고. 오래되고 가만히 계약 기다리는 게 너무 기다리니까 내가 아예 그러면 이자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자를 주더라도 제가 보면 아까 식으로 그 월세, 그러니까 월 빌려주는 걸 받으면 이자를 주고도 남더라고요. 연 10% 이자를 줘도 남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전 것도 지금 보면 그 설정을 해주고 그 연 10%를 주는데 연 10% 주는 것도 이자가 남아요. 그 돈 들어오는 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공투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짓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면 이 뒤에 있는 이 창고를 허물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마당을 넓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마당에다가도 그 나무를 그 저기 뭐야 감귤 나무를 몇 개로 옮겨다가 심어놓고 이러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바닷가하고 몇 페이지? 76m입니다. 딱. 여기 뭐야? 올레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올레길에서 지나가면서도 이게 뭐야? 우리한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레길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장사를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카페를 해도 되고 앞에 있는 우리 것을 잠자는 숙소가 아니라 카페로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있고 여기 현장 탐사 갔다 왔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바닷가에 여기 저기 뭐야 섬같이 바닷가에 돌이 이렇게 바위가 나온 게 있어. 바닷가에 나온 거 있다 보니까 여기 앞에서 여기서 여기 그 여기 뭐 여기가 카페거든요. 카페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여기를 그 다리 같은 걸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어. 그 이 섬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여기로 가게끔 되면 전부 다가 처음식으로 여기 뭐야 바위가 우리 지금 강의실만큼 큰 곳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보면 가서 보면 여기 그런 곳이 이렇게 있는 곳에 여기 보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장전리보다는 좋다고 보고 가격도 장전리보다 좋아요. 다만 장전리보다 나쁘다는 것은 장전리 거는 목조 주택으로 좀 좋은 거고 이거는 그냥 옛날 집으로 해갖고 그런 집 자체가 좀 그 잘 못생겼는데 제가 가서 고친다 그러면은 수리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친 거고 앞에 거는 저기 뭐 카페로 만들어 놓고 뒤는 그 숙소로 빌려주는 걸 만들어도 충분 뒤에 걸 우리가 다 산다 그러면 만들어도 충분하게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공투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공투 모집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정하고 년 10% 이자. 또 하나는 그냥 500만, 1000만 원 정도 해갖고 내가 큰 돈이 아니다. 투자해놓고 내가 한 2년 기다려놓고 거기서 월세 들어오는 걸 받든지 아니면 그냥 저기 뭐야 다 팔았을 때 배당으로 받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을 어떤 쪽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갖고 수익 저기 공투를 받겠다는 겁니다. 7번째 공매 물건은 날짜가 지났습니다. 제가 날짜를 착각을 해서 조금 지난 거를 제가 잘못 추천했습니다. 제가 이 태안 거를 추천한 이유가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개발 계획이 있는가를 한 달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홈페이지도 쭉 보는데 이번에 봤더니 그 5월 4일 날 6개 도시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도로 6개 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 남은 울산광역시, 고양시, 그다음에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그래서 6군데를 지금 따로 했는데 그 태안이 거기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고 제가 봤더니 태안에 보면 현대건설, 현대도시개발, 현대자동차 이쪽을 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뭐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6개를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면들도 유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태안의 가격이 바닥 가격으로 떨어졌길래 추천했는데 날짜를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자, 8번째 물건입니다. 8번째 물건 이번에는 보면 수원지방법원에 2022 타경 655829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이것도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것도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인데 여기 청구 금액이 보면 1억 4천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가격이 얼마죠? 1억 1,300인데 청구 금액이 1억 4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든지 취하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 받으면 우리가 상대편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취하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 받으면 잔금을 내고 같이 반반씩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누구냐면은 이상택이하고 이화주가 돼 있죠. 이상택이하고 이화주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상택의 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절대 질러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고 있으면은 상대편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우리 지분을 다시 살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팔고 나오는 방법은 다 팔아서 나누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반만 사서 우리 거가 되기 때문에 1억 1,3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때는 70% 가격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70% 가격에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49%에 떨어진 것을, 49%에 떨어진 걸 예를 들어서 55%에 샀다고 가정하십다. 55%에 사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려면 1년 반이 걸리거든요. 1년 반이 걸려갖고 70%를 팔아서 우리가 마진은 15%를 가져오는 건데, 이거를 질러서 60%나 65%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 1년 지나면서 소송해놓고 낙찰 받아야 마진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5% 이상 질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내가 낙찰을 받아서 1년 반에서 2년 후에 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잘 안 고르는데, 고른 이유는 2년 후에 파는 걸 조건으로 해서 파는 걸 고른 이유는 여기가 남사읍이죠. 남사읍이 뭐 하는 데예요? 남사읍이 뭐 하는 데죠? 투자한다고. 삼성이 지금 앞으로 한 20여 년 동안을 몇십 조를 지금 투자하겠다는 곳에 있는 곳에서 5km 떨어지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끌면서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판다고 할 때는까지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도장 찍어주고 팔도 그냥 몇백만 먹고 나오는 물건이 아니고,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느긋하게 싸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빚을 진 사람이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빚을 안 진 사람은 주인 노릇을 안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걔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냥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해갖고 다시 접수시켜서 그것이 소장을 접수시켜서 해갖고 감정해서 팔라고 할 때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팔릴 건데, 그때쯤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남사읍이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것이, 만약에 이 경우에 남사읍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라면 제가 이걸 투자 안 합니다.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왜? 경매로 나온 사람 당사자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물건은.